2000년대 초반은 그야말로 몬스터 만화의 시대라 볼 수 있습니다. 그 길을 앞장서서 개척했던 포켓몬이나 디지몬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외에도 다양한 몬스터 만화가 나왔죠. 요리킹 조리킹이나 데블파이터 등도 있지만 오늘은 몬스터팜이 어떻게 끝났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볼 겁니다. 솔직히 등장인물의 이름이 거의 기억나지 않지만 이 녀석이 버찌인 것만큼은 확실하게 기억나는 만화이자 보다 보면 왠지 모르게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싶어졌던 작품 몬스터팜은 어떻게 끝났을까요? 그들은 결국 피닉스를 부활시켜 대마왕 무우의 세계 정복을 막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방영되지 않은 스토리와 결말이 있다는 것까지. 그럼 몬스터팜의 마지막 이야기 지금 시작하죠. 몬스터팜 게임을 너무나 좋아하는 초등학생 마이티는 몬스터팜 신작 게임을 실행시키던 중 홀리와 루초에 의해 진짜 몬스터팜 세계에 소환됩니다. 그런데 그곳은 마이티가 원래 알고 있는 평화로운 몬스터팜 세계가 아니었죠. 대마왕 무우가 부활한 뒤 세계 정복을 꿈꾸며 몬스터와 인간이 조화롭게 사는 세계를 부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마왕 무우는 스스로도 강력한 몬스터였지만 착한 몬스터를 데블몬으로 바꾸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이미 이 세계는 무의 소나기에 넘어가기 직전이었죠. 홀리는 그런 무의 야망을 막기 위해 이 세계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전설의 몬스터 피닉스의 원반석을 찾는 중이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피닉스는 데블몬을 다시 착한 몬스터로 돌릴 수 있으며 죽은 몬스터들도 다시 살릴 수 있고 대마왕 무 역시 쓰러뜨릴 수 있는 아무튼 만능 몬스터였기 때문이죠. 그 말을 들은 마이티는 대마왕 무우를 용서할 수 없다며 홀리의 여행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렇게 마이티의 몬스터팜 CD에서 탄생한 버찌를 포함하여 어느새 4명의 동료가 더 생겼죠. 그들 7총사는 어느 날엔 데블몬과 싸우고 또 어느 날은 원반석을 찾아 소생시키며 피닉스를 찾아 헤매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야기를 전해주는 몬스터 모노를 만나 무우의 정체에 대해 듣게 됩니다. 때는 아주 오래전 고대인들이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과학기술력과 문명을 자랑하던 시절 각지에서 몬스터를 창조하여 그를 활용한 전쟁이 일어났고 한 국가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만들어낸 최강의 몬스터 그것이 바로 무였죠. 하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무우가 폭주하면서 모든 것을 파괴하자 과학자들은 피닉스를 만들어내 무우를 봉인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단순한 봉인이 아닌 육체와 영혼을 분리시켜 영원히 깨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었죠. 원래라면 무우의 육체와 영혼은 절대 만날 수 없는 것이었지만 홀리의 아버지가 무우의 영혼을 건드려 빙이 되어버리면서 무우는 육체를 가지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지금의 무였죠. 그 때문에 무우는 세계 정복을 위해 직접 나서지 않고 언젠가 나타날지도 모를 피닉스를 대비하기 위해 원래 육체를 찾는 중이었죠. 만약 그가 육체를 되찾아 원래 모습으로 돌아간다면 이 세계는 순식간에 무의 것이 될 것임이 분명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칠총사는 무우가 육체를 찾기 전에 피닉스를 부활시켜야 한다며 길을 서둘렀습니다. 그렇게 무우의 직속 부하인 사천왕을 모두 쓰러뜨리며 각지에 있는 무우의 세력을 와해시켰죠. 하지만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무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천왕이 시간을 버는 동안 무우는 자신의 육체를 되찾아 합체까지 진행했죠. 그런데 이 합체는 완벽하지 않아 오히려 무우를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완벽한 합체를 위해서는 홀리가 가지고 있는 전설의 아이템 가이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무우는 알게 되죠. 그를 위해 다른 대륙을 정복 중이던 듀라안을 시켜 가이아를 빼앗는데 성공합니다. 한편 가이아를 빼앗긴 마이티 랭은 어쩔 수 없이 가이아가 마지막으로 가리킨 방향 북쪽으로 하염없이 걸었습니다. 그러다 눈과 얼음으로 뒤덮인 마을에 도착하여 그곳의 촌장의 집에서 머물게 되죠. 그들의 목적을 들은 촌장은 피닉스 따위는 전설에 불과하다며 웃어넘겼지만 마이티의 진지한 눈빛을 보더니 곧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다며 어딘가로 안내했습니다. 놀랍게도 그곳에는 홀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피닉스가 얼음벽에 갇혀 있었죠. 이 마을의 주민들은 우연히 피닉스를 발견한 뒤 데블몬에게 뺏기는 것을 걱정하며 비밀리에 감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피닉스를 발견한 칠총사가 기뻐할 틈도 없이 홀리의 기운을 느끼고 날아온 완전체 무와 마주하게 됩니다. 어떻게든 피닉스를 들키지 않게 먼 곳으로 도망쳐왔음에도 버찌의 말실수로 인해 피닉스를 발견한 것이 들통나죠. 무우는 마이티를 인질로 잡아 피닉스의 위치를 말하라고 협박했지만 다행히 그때 등장한 전 사천왕 루시피나의 도움으로 마이티가 구출되죠. 그들을 돕기 위해 찾아온 것은 루시피나만이 아니었습니다. 일전에 만나 도움을 받았던 드래곤들 또한 날아왔고 이곳에 오지는 못했지만 마이티 랭과 도움을 주고받았던 몬스터와 인간들이 여러 장소에서 데블몬에게 반란을 일으키며 자유를 위한 혁명을 시작했죠. 다시 희망을 얻은 마이티 랭이 무우에게 총공격을 가했으나 무우에게는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완전체인 무우는 불사의 몸이 되어 이미 그들만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죠. 무우는 루시피나를 배신자라 부르며 붙잡더니 그녀를 고문하며 비웃었습니다. 괴로워하는 루시피나를 보며 마이티 랭의 마음속에는 무우에 대한 증오와 분노가 커져갔고 이는 무우의 사악한 영혼을 증폭시키며 그를 더 강하게 만들었죠. 그렇게 무우의 힘이 절정에 다다르려는 그 순간
갑자기 괴로워하며 이상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증오와 분노를 너무 받아낸 그의 영혼이 더 이상 사악한 기운을 버티지 못하고 육체 안에 숨겨져 있던 진짜 악에게 몸을 빼앗기게 된 것이죠. 영혼을 잃어버린 무우는 더 이상 세계 정복을 꿈꾸는 대마왕 무우가 아닌 이성 없이 모든 것을 파괴하는 괴물 마수 무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마수 무우는 아군 적군에 상관없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파괴했습니다. 인간도 데블몬도 그의 앞에선 평등하게 죽음을 맞이했죠. 폭주하는 무에게서 겨우 도망친 마이티 랭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당장 무우는 세계를 파괴하고 있는데 피닉스를 어떻게 부활시켜야 하는지 모르는 상태였으니까요. 그런 깊은 고민에 빠져 있을 때 모놀이 다시 찾아와 이제 모든 것을 말할 때가 됐다며 입을 열었습니다. 고대 시대에 폭주하는 무우를 봉인하면서 그 영향이 피닉스에게도 갔는데 한 개의 영혼과 한 개의 육체로 분리된 무우와는 달리 피닉스는 무려 5개의 영혼으로 나누어져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원반석 안으로 들어갔던 것이죠. 또한 그 원반석들은 몬스터로 탄생되어 지금 그들은 자신이 피닉스의 영혼인지도 모른 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5마리의 몬스터는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칠총사의 멤버라고 모놀은 말했죠. 이들이 모이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닌 가이아의 인도에 따라 이루어진 필연이었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마이티 랭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죠. 그들 5이 하나로 합쳐져서 피닉스가 된다는 것은 그들의 자아가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함부로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는 그때 무우가 화산을 향해 공격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화산을 폭발시켜 이 근방에 있는 모든 것을 용암 바다로 만들 셈이었죠. 남은 시간은 얼마 없었고 그들은 지금 바로 피닉스를 깨워야만 했습니다. 문제는 합체에 필요한 아이템인 가이아가 없다는 것이었죠. 이에 모놀은 가이아가 없어도 우리에겐 용기가 있다며 용기만 있다면 피닉스를 부활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마이티의 넘치는 용기와 몬스터에 대한 애정이 모두를 하나로 이어줄 것이며 마이티는 그를 위해 이 세계에서 소환된 것이라 설명했죠. 하지만 마이티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사실상 죽는 거나 다름없는 일을 버치나 다른 몬스터들에게 시킬 수 없었죠. 주저하는 마이티에게 프라이언과 골렘, 치토와 루초, 그리고 버치가 이 세계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괜찮다고 격려했고 결국 마이티는 모두의 용기와 영혼을 하나로 모아 피닉스를 부활시키는 의식을 치릅니다. 희미한 정신 속에서 그들은 마이티에게 작별 인사를 구하고 하나씩 사라지다 버치가 마지막 인사말을 남긴 채 떠나죠. 그렇게 모두의 영혼이 모여 피닉스가 부활하고 무우와 전설 속의 싸움을 재현합니다. 치열한 사투 속에 누가 이길지 모르는 팽팽한 싸움이 이어졌으나 모두의 힘을 건네받은 피닉스가 자신을 희생하면서 마침내 무우를 쓰러뜨리고야 말죠. 그리고 흩어지는 피닉스의 힘이 전 세계에 쏟아져 내리면서 데블몬들이 다시 착한 몬스터로 돌아왔고 사망했던 몬스터도 다시 원반석으로 돌아왔습니다. 드디어 모든 것이 끝난 건가 생각하고 있는 마이티에게 정말 갑작스럽게 빛이 몰아붙이며 다시 2차원을 넘어 현실 세계로 돌아오게 되죠. 너무나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에 마이티는 혼란을 겪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마쳤기에 돌아오게 된 건지 아니면 이 모든 것이 꿈이었는지조차 헷갈렸죠. 마이티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다 곧 멈추었습니다. 모두와 헤어졌다는 충격에 무릎을 꿇으며 눈물을 흘렸죠. 그때 들리는 홀리의 목소리에 고개를 들어보니 그곳에는 여기 있을 리가 없는 친구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마이티에게 기운 좀 내라며 언젠가 반드시 다시 만날 수 있음을 약속하고는 사라졌죠. 이것마저 환상이었을까요? 아니, 마이티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모두와 함께 떠났던 모험은 결코 환상 따위가 아니었음을,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다시 만날 수 있음을요. 그렇게 다시 용기를 얻은 마이티가 씩씩하게 달려나가는 장면을 마지막으로 몬스터팜은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물론 몬스터팜의 이야기가 이것으로 완전히 끝은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했듯 한국에선 방영되지 않은 이야기가 있죠. 극장판도 드라마 CD도 아닌 무려 몬스터팜 2기입니다. 국내에서는 방영되지 않았기에 2기가 있다는 것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많죠. 원래 몬스터팜의 원작은 육성 배틀게임인데 원작 게임의 낮은 지명도에 비해 애니메이션이 제법 인기를 끌자 장기화를 시도하며 2기를 방영했던 것입니다. 그 덕분에 현실 세계로 돌아오며 온갖 감동의 장면을 다 보였던 마이티는 바로 다음 화에서 몬스터팜의 세계로 복귀하며 돈 앞에서 눈물이고 감동이고 없다는 사실을 다시금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시작한 2기는 1기의 스토리를 억지로 늘린 수준인데다가 천하제일 무술대회 같은 진행 방식이 되어버려서 평가도 시청률도 좋지 않은 채로 끝나버렸습니다. 원반석 안에 갇힌 홀리의 아버지를 구하는 내용이었는데 상당히 갑작스럽고 또 조잡한 결말이라 조기종영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SBS에서 이를 알고 1기만 수입한 것은 아니겠지만 아무튼 덕분에 우리의 추억은 아름답게 지켜졌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몬스터팜의 오명 하나만 벗겨주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이 작품이 국내에 방영할 시기에는 이미 포켓몬과 디지몬의 인기가 절정에 달아 있을 때여서 일부에서는 디지몬 짝퉁이라는 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국내 수입이 늦어서 그렇지 몬스터팜은 디지몬 어드벤처와 같은 분기에 방영한 작품입니다. 설정이나 스토리 면에서 몬스터팜만의 독특한 것들이 많았음에도 짝퉁 소리를 들으며 방영된 것은 좀 안타깝네요. 자, 오늘은 몬스터팜이 어떻게 끝났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이놈의 이름이 왜 마이티인지 궁금했습니다. 다른 만화의 주인공들은 더빙되면서 한국식 이름을 지어받았는데 왜 이 녀석만 영어 이름인지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몬스터팜을 다시 보며 생각을 좀 해보니 원본에서 이놈의 이름은 사쿠라 겐키로, 겐키는 원기나 기력 또는 활기참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이놈의 이름을 박기력으로 하는 것은 어려우니 비슷한 의미를 지닌 영어 단어로 바꾼 것이 아닌가 추측해봅니다. 그 덕분에 원본에서는 다소 말장난 같았던 마이티의 자기소개가 더빙판에서는 구글 번역 수준의 직역으로 변해버린 것은 좀 아쉽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죠.